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스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소개 프로그램 어떤 거 소개해드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올해 첫 선을 보일 첫 번째 프로그램은 굉장히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25년도 뭐가 바뀌죠? 네, 새 교육과정에 정말 잘 들어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초등영어. 자, 2025년에는 우리 고교학점제도 시작하고요. 새롭게 2022 개정교육과정도 시작을 합니다. 자, 2028 대입 개편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우리가 미래의 인재 그리고 미래의 역량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것들을 좀 키워주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 미래 인재들 핵심 역량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인재를 위한 역량은요, 더 이상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로 잘 설명하고 그리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입 개편안만 보더라도요, 사실 이제 더 이상 내신 성적만 가지고 또는 수능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전형은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필기부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 시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 거기다가 논술이나 면접까지 치러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미래 사회의 글로벌 인재로 잘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우리가 초등 때부터 키워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제가 모나르테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합니다. 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모나르테라는 프로그램 이미 저는 유명해서 저는 이미 그 전에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를 체험을 시켜본 적은 없었는데 저희 아이 체험을 시키고 제가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이거를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융합이 많이 되어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재밌어요.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즐겁게 이 과정에 잘 녹아들어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 시대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만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교양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인문교양 프로그램 이러면 뭔지 잘 와닿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과목명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세계사 수업이랑 미술 수업을 접목시킨 거예요. 아, 그럼 세계사 수업이랑 미술 수업? 그럼 세계사도 그렇게 주요 과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미술은 또 예체능이잖아요. 꼭 필요한 과목, 주요 과목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과목명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실제로는 세계사와 미술만 배우는 그런 어떤 지엽적인 그런 수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전달받는 그런 수업이라기보다는요, 열려있는 토론식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스토리텔링의 기반이 되는 것이 세계사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프로젝트 활동이라든지 마지막에 어떤 산출물이 미술 활동이 조금 많다 뿐이지 사실상 이 두 가지 가운데에 있는 핵심 과목들은요. 경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역사도 있을 수 있고요. 철학, 그리고 미술, 그리고 거기다가 과학까지 모든 분야를 사실 다 섭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사실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단순 지식이 아니라 지금은 배경 지식을 좀 촘촘하게 잘 엮어서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배경 지식을 단순 지식으로 주입식으로 습득을 하면 다 잊어버리게 되고 흩어져요. 근데 그걸 엮어서 어떤 그림과 또는 어떤 사건,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활동과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접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건 배경 지식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수업을 굉장히 추천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1년 동안 세계사를 배우게 돼요. 근데 그 세계사의 양이 생각보다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한번 쭉 훑어주는 게 좋은데, 이 모다르테 수업을 하게 되면은요, 따로 그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주 유용한 수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혼자 이 키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키트를 가지고 선생님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온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라이브온 수업에서 선생님과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엘리자베스. 맞아, 영국. 영국 그때 당시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까? 엘리자베스 1세. 그렇죠.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저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알고 싶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오, 진짜? 진짜 많이 썼던데. 엄청 글 많이 썼어요. 150. 이렇게 레벨별로 키트가 하나씩 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0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레벨의 키트가 옵니다. 이 속에는요, 사실 스토리랑 아트북이 같이 딸려서 와요. 이렇게 책이 같이 들어있고요. 이 속에 보면 워크지랑 다양한 이제 키트들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미술 활동으로 저희가 산출물을 내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레벨별로 상황에 맞게 좀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레벨 안에서 6레벨 안에서 3단원, 12단원, 15단원에 필요한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워크지들이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워크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다 써져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레벨 6에서 두 번째 수업에 필요한 상자 도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상자를 만들 때 이렇게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QR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워크지들이 차례대로 잘 구분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레벨이고요. 요 한 레벨을 끝내는데 총 12번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은요, 이게 6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레벨별로 시기가 나누어져 있다 뿐이지 이게 레벨별로 난이도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레벨로 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들어요. 선생님 수업도 굉장히 재밌고 또래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여기에 스토리에 또 빠지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로의 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6레벨은. 그러면 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15개의 챕터가 있는데요. 여기 미션마다 미션이 1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대체로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이야기들이 있어요. 20세기로의 도약이기 때문에, 18, 19세기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이야기의 연대표를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시작부터가 링컨의 노예 해방이에요. 이거 세계사인데, 정치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종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인종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인종에 대한 우리 다양한 관점들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벨의 전화기 발명. 벨의 전화기 발명 그리고 에디슨이 백열전구 발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건들은 어때요? 과학과 연계해서 이 시기에 어떤 산업 발달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를 연계해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는 또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이런 벤츠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철학자 니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세계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미술로 하니까 세계사와 미술의 만남이 있는 그런 단순한 지역적인 교과목 활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세요. 네.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이 미래의 인재들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이 융합적인 사고, 그리고 T자형 인재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자기가 원하는 분야 하나를 깊이 파기 전에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두루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참 잘 엮어서 갖고 있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스토리 베이스로 된 어떤 수업을 친구들과 함께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꾸며져 있는데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요. 이 스토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쉽고 재밌다라고 느끼는 건 처음에 시작이 만화로 시작합니다. 자,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만화만 보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겠지만 오늘 이 만화의 내용에서 나오는 어떤 질문이라든지 말풍선 속에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들은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또 선생님이 또 이끌어 주시니까 관련해서 쭉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어떤 미션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차별 없는 광고 포스터 만들기 이런 활동을 해요. 어떻게 보면 미술 활동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차별 없다라는 거에서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광고 포스터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레벨은요 1레벨부터 9레벨까지 되어 있고요. 레벨당 12주의 수업이기 때문에요. 총 27개월에 걸쳐서 완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에 언제든지 진입하셔서 시작을 하시고요. 중간에 중단을 하셨다고 해도요. 바로 다시 이어서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즐거운 초등영어에서 혜택을 드려야죠. 그래서 저희 체험 수업 마련했으니까요. 체험 수업 들어보시고요. 언제든지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체험 수업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좋은 소식은요. 이렇게 이 세계사 수업 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세상에 영어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영어 버전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으로 세계사를 공부한다. 어떠세요? 네. 아이들 너무 재밌어 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기존에 모나르 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쉽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처음 듣는 학생들도요, 요 영어로 시작해서 한글 수업, 라이브온으로 넘어가도 좋고요. 라이브온 수업을 먼저 듣고 영어로 넘어와도 괜찮습니다. 초등 시기에 다양하게 우리가 우리말로도 나의 생각을 여러 가지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영어로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영어도 똑같이 정규 수업은 12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레벨이 문제죠. 그쵸? 그래서 처음에 레벨 테스트는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얼마든지 쉽게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영어는 도구적 학문이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보통 중급반이 2점대 중반에서 3점대까지고 고급반이 3점대 중반 이상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 컨텐츠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어떤 말하기 레벨이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화상 영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화상 영어에서 일상적인 대화만 해서 뭔가 좀 지루하다, 뭔가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것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같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모나르 때를 선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모나르 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 모나르 때 한글 라이브온과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내용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만화로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활동들도요.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지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화면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손들어서 어휘 학습도 하고 굉장히 재밌게 꾸려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영어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요.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좀 생각해보고 그 다양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체험하면서
이야기해보고 자기 의견을 스스로 이야기해보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초등학생들은 대학을 갈 때요. 절대로 내신 성적만으로는 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키워야 될 역량은요. 네, 말하기, 글쓰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배경 지식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글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은 많은 다짐들을 하게 돼요. 어머님들도 다짐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은 사실 되게 길기도 하고요. 외부 활동을 많이 하기도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초등식이라면은요, 우리가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에 사실 기반이 되는 이유가요, 결국은 배경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했을 때 저는 이 수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수업들은요, 기존에 많이 없어요. 이런 창의적인 수업을 많이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사 수급의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탄탄하지 못한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든 아주 촘촘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시잖아요. 아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꼭 신청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저희 아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새해잖아요. 그쵸? 체험 수업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시작했으니까 겨울방학 우리 친구들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니쌤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더보기란에서 샘플 수업 신청하러 가주세요. 그러면 지니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